아까 이제 우리가 가족 회의에 대한 어떤 그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박 선생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가족 회의를 이제 하는 시기?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다 보니 잘하네? 청아 잘하네? 이런 느낌이 네.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으로는 이제 잘못된 유형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이제 따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규칙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지금 좀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을 규칙으로 내뱉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일찍 시작하면 이게 잘못된 경우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부모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이게 가족회의를 시작한 적정한 나이나 아니면 시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은 우리가 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이야기 말해봐 하는데 했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친구의 의견이었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말했는데 누구의 사상가의 이야기였거나 또 내 이야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그게 사상가의 이야기였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의견이 내 것만 아니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타인의 의견 속에 내가 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박 선생의 그 고민은 당연하지만 어쩌면 그것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족 회의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의존하죠. 아이들이 가족 회의 잘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내가 잘하면 부모가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는 이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 내가 그 말을 할 때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라는 걸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엄마가 고맙네. 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애가 독립적인 말을 하니까 그런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아이들이 자녀가 상호 의존적이다.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기쁘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 아빠도 기쁘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어린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기쁘다. 엄마 말을 그렇게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였네. 그래서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도 가족 회의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호 의존성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독립성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당신은 의존적이야. 어떤 부분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 근데 부모도 배워야 되죠. 의존적이구나. 근데 상호성이다. 그런데 이 의존성이 나쁜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중에 들면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면 괜찮아요. 남편에게 의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도 나에게 의존하죠. 그런데 의존한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기대게 되면 이게 수동성이 되는 거죠.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도 가족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부모님과 뭐 기쁜지 무엇이 좋은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은 결국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회생활 이제 박 선생님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는 상대방도 고맙다고 말해야 이게 시너지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호 의존성은 어렸을 때
시절부터 배운다. 가족 회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족 회의가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게, 첫 번째는 상호존속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자녀가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행동을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알아요. 그런데 가족회의라고 하는 형식적 틀을 딱 가지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동을 할 때 성공 회로를 갖고 있는지 실패 회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공 회로는 이런 거죠. 내가 행동을 해,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발표해야지. 감정은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행동은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성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은 해요. 나는 좀 생각은 했어요. 이런 의견을 말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은 쭈삣쭈삣 하면 이제 실패 회로를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족회의라고 하는 이 공간의 형식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 기록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성공 회로를 갖고 자라고 있는지 실패 회로를 갖고 자라고 있는지를 부모가 관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족회의의 안건도 중요하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지금 성공 회로를 축적하고 있는지 실패 회로를 축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가족회의 동안에 아이들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미 알고 있고 생각은 다 하죠. 그런데 감정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은 당연히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유의미하게 부모가 봐야 된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아이들이 성공 회로를 돌리고 있는지 실패 회로를 돌리고 있는지를 부모가 보고, 아이들의 회의록과 다르게 부모는 그걸 기록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 성공 회로를 돌렸다. 그럼 내가 뭘 더 격려해 줘야 될까? 근데 오늘 둘째가 실패 회로를 돌리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또 격려해 줄까? 이게 왜냐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공식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면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내가 기뻐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되게 기뻐구나. 근데 나 싫어 할 때 우리 엄마가 표정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떤 말로 조절하면 될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형 둘이서 뭔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형은 지난주에 회의는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걸 보완하라고 둘째가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첫째가 둘째가 보완하는 게 마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찡그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찡그리기보다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돼. 나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좀 해줘.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첫째가 그렇게, 둘째는 첫째가 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말 형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표정이 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정서를 표현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그래서 가족회의가 안건도 중요한 건지 첫째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가 지금 성공회로 돌리고 있나 실패회로 돌리고 있나. 근데 우리도 늘 그렇거든요. 어른도 성공회로 돌릴 수도 있고 실패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그걸 유심히 보고 아이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그러니까 지금 박 선생하고 나온 거리가 있잖아요. 정서의 거리.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랫동안 서로 배우고 있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좀 좋을지도 알고 위로를 할지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좀 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죠. 네, 아까 성공회로 실패로 말씀하셨지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쌍둥이지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각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각자를 존중해 주는 건 그 감정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 성공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엄마 부모님이 나 격려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성공 회로를 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로는 가급적 이제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도 좀 그래. 어른도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럴 기회가 좀 어떻게
좀 오늘 가족 회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아시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찰 네. 하면서 그냥 하는데 음. 난 두지 않고 그 속에서 이제 의미를 계속 찾고 네. 아이들 관찰하고 네.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늘 노력해야 된다는 음. 게 또 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의 마음도 좀 살피는 게 필요하죠. 네. 아이들을 보는 나의 이제 정서거리도 이렇게 좀 살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배움이 아주 어려도 있고 가족 계기가 그런 계기다. 나도 아이들에게 배우고 네. 아이도 나를 배우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서로 배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부모만 가르친다. 네.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고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많잖아요. 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네.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럼요. 좀 무한한 사랑을 늘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로부터. 네. 그런 정서적인 걸 주고 있는 거에 대한 것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잡아가는 게 가족 회의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회의가 정말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아주 저 핵심은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 회로를 갖고 있는지 실패 회로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이제 조절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꼭 가족 회의가 필요하냐 하면 일상에서 놓치기 쉽다. 근데 형식적인 걸 가지는 순간 좀 더 아이들을 그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전부 다 비언어적 메시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엄마는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형식적인 거니까 거기에는 딱 가지잖아요. 관찰하도록 아주 어린애도 그러니까 가족 회의라고 하는 건 어려도 괜찮다. 일찍 하는 것도 좋다. 또 왜냐하면 부부도 네. 회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대화가 엄청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 생각. 네, 많은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가족 회의에 대해서는 이쯤 마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